우리 전통 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가장 재밌는 날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같이 소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손뼉 치던 그 자리처럼 그 즐거운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해 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기운이 나고요. 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내가 제일 재밌었던 날이 언제였던가? 올해 제일 뿌듯하고 가슴 벅찬 일은 과연 어떤 일이었는가? 아이고, 이 시골 이 덕평 아재께서 또 한마디 하시겠다고 하네요. 저 올해 재밌었던 일이라면은 이 상일이 조카가 내 고향 농산물 주문해줘갖고 그냥 잘 팔릴 때 그러고 나가 이번에 민요 대회 나가갖고 춥냐 덥냐 내 품 안들 호구 들으라 요걸로 1등 먹은 거 제일 오지고 좋더구만. 네, 올해 즐거웠던 일 좋았던 일 떠올리면서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창 날 찾네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이 세월이 가는 것과 사람이 떠나는 것이랑 다르죠. 이 세월이사 갔던 봄날이 다시 오니까 세월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한 번 간 사람은 돌아오기 힘들더라. 그래서 예전에 이 개성이나 한양에서 이별을 하게 되면 언제 다시 볼까 그러면서 이별을 아파했던 겁니다. 고려 말 명신 도은 이승훈이 이 친구였던 김중권을 저 남쪽 이 전라도 순창으로 보내던 날 이별주를 마시고 부른 노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권이 이 친구야, 개성 남쪽에 자네를 보내자니 쓸쓸한 바람 불어오고 술병은 피어가네. 계룡산은 언제 지나며 웅천 땅 언제 지나 전라도 순창으로 가려는가. 멋진 경치에 달리던 말도 멈춰설 것이니 그걸 시로 써서 전해주소. 중권이 이 친구 순창에 땅도 있고 뽕나무밭도 있다지. 그럼 나보다 100번 낫지. 월급으로 받는 쌀 타먹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굽신굽신 되는 나보다 낫고 말고. 나도 친구 따라 겨드랑이에 날개 달고 고향서 살고 싶다네. 도은 이승훈은 포은 정몽주와 같은 당이다 해서 이 정도전 일파가 끝끝내 이승훈을 귀양지로 매를 쳐서 저 세상 사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시절 서로 우정으로 걱정하면서 차라리 벼슬감 둬버리고 농가에서 살기를 바랐던 고려말 이승훈이 이 친구를 전송하며 부른 노래 잠시 감상해봤습니다. 가는 세월한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세월아, 아까운 사람은 놓아두고 그냥 무정세월만 가려무나. 어휴, 자, 이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이별가 들으면서 그 정환을 한번 느껴보시죠. 성창순 명창의 소리입니다. 그때야 춘향이가 오래전에 나가 이별하였단 말이 있으나 염치 있고 체면 있는 춘향이가 대로변에 나가 그럴 법이 있겠느냐. 꼼짝달싹 아니하고 저희 집 단장 안에서 은근히 이별을 하는디 아상우 자리를 비고 술상 자려 내놓으며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왕 그 가실 대면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술 한 잔을 부들고 건군갱진 일배주고 언지 그날 사람 뒤쓰면 이러허리 뒤쓰리 이 술 한 잔을 들으시고 한양을 가시다가 강수 정창 부르고 그든 오남자를 생각을까
허여 평기 날까 염려니 행제할 수수포여 부대 평안히 행차르러 오냐 주냐가 우리 가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한 줄을 먹었거니와 오늘날 이별주가 이게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맞아 한양나기 수말리는 소통구구 모자이별 정격관산 노기중국 우역을 부부이별 서출양관 무호구이는 미성초 부호구이별 이런 이별이 건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상몰날 했을 테니 서로 말고 잘 있거라 돌연지 몇년 난 걸 만져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 추며 하는 말이 아나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 굳은 마음 거울 빛과 같은지라 알본 듯이 내어 보아라 춘향이 그 거울 간직하고 첫째뜬 억지화르고를 받아다서 득버선대요 도련님 쩔울리면서 애써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의 굳은 철에 치환빛과 같사오니 예터에다 묻어둔들 전화리가 있소리까 우리 서로 받은 어떤 일만은 더 보고 그리고 우르마우른 모양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네 실록 만화경 자 이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고려 충렬왕이 즉위한 1275년 정월이라 나라의 인구가 줄고 남자가 부족해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충렬왕 스승격인 태부경 박유가 나서서 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올리게 됐는데 그 논의를 볼짝시면 국왕이시여 지금 원나라에서 군량미를 보내라 왜 이리 늦는 거냐 아주 성화를 댑니다. 그래 작년 재작년 흉년 또 흉년이다 우리가 먹을 쌀도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이걸로 입막음이 되겠습니까요? 예부시랑 은세종 고합니다. 지금 원나라에 보낼 쌀도 없거니와 북으로 홍건적 남으로 외놈들 때문에 사내란 사내는 다 불려나가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판국에 쌀 내놔라 군량미 바쳐라 하니 달라는 대로 줬다가는 고려 사람 다 굶어 죽습니다. 전하. 남으로 외놈을 막자 북으로 홍건적을 막자 사내를 다 보냈으니
농사고 집안일이고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보시오. 이 사람 태부경 말을 들어보시오. 군량미 없다. 농사지을 사람 없다. 결국 사내가 없다 소리 아니오. 그러면 어찌하면 남자가 더 많아질 것인가를 논의해야지요. 태부경, 지금 원나라에 쌀을 안 보내면 국왕을 바꾼다 만다 소리가 나올 텐데 남자를 늘리자니 대체 무슨 수로 말이오? 그 시골에 농사지을 사내가 없다는데 태부경은 금나와라 뚝딱하면 그 사내가 생기는 비결이라도 있소이까?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국왕이시여, 저 태부경이 평소 국왕께 이런 허무맹랑한 의견을 줬더란 말입니까? 국왕의 스승이라는 자가 이 중차대한 국난 앞에 사내를 늘리자, 남자를 늘리면 된다. 이보시오 태부경, 남자야 나와라 그럼 뭐 어디서 사내가 뚝뚝 떨어진다는 게요? 말이 통해야지. 말이. 재상님네, 정승판서님네, 고려엔 남자가 이래가지고 몇 년이나 견디겠소. 자, 어디 말들 해보시오. 문화시중 예부상서 말해보시라고요. 어허, 태부경이 직접 말해야겠소. 고려의 남자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 자, 그럼 무슨 재주로 남자를 늘리겠다는 건지 말해보시오. 예, 국왕이시여. 우리 고려가 동방에 있으니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지. 소화 목금토의 나무 목.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38목입니다. 그냥 나무목이 아니라 38목입지요. 그래, 앞에 석삼자는 양수이고 뒤에 8팔은 음수가 되겠구만. 그러니 남자는 3이요 여자는 8인지라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시오 태부경, 어디서 그 38목 소리입니까? 고려의 남자가 셋이면 여자가 8이라니 그거는 그 오행에서 갖다 붙인 거지. 어떻게 남자가 셋에 여자가 8이란 말입니까? 아이고 국왕이시여,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고려의 남자가 부족한 것은 전쟁터 나가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 어떻게 오행수 38목 때문이겠소. 태부경, 말을 삼가시오. 아주 그냥 모조리 달려들 작정이구만. 자, 그럼 말해보시오. 고려의 남자가 늘어날 방도가 뭔지 말해보시오. 38목이고 뭐고 어디. 자, 문화시중. 인구를 늘리자는 건 알겠는데 그 남자를 많이 나오게 하자는 것은 대체 그 무슨 소린지. 어디 예부상서 말해보시오. 고려의 남자가 많아져야겠다. 그럼 대체 무슨 수로 남자를 늘릴 수 있는지 말을 해보란 말이오. 예부상서 영감. 글쎄 태부경, 고려 여인네들이 어떻게 남자만 임신할 재간이 있겠소? 대체 무슨 비결이 있다고 남자만 해대는 것이요? 자, 그럼 이번엔 태부경이 말할 차례요. 다른 소리 말고 바로 말해보시오. 어찌하면 고려 땅에 사내가 더 많게 할 수 있는지 말해보시오. 태부경 박유 고하입니다. 지금처럼 한 사내에 한 여인, 일부 일초로 해서는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대신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신 관료들은 부인 셋, 일반 서민들은 부인 한 사람에 첩실 한 사람, 이리 하면 절로 사내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요? 대신들은 부인이 셋, 중신들은 둘, 서민들도 부인 하나에 첩질 하나를 두자니 이게 삼가 오련을 깨부시잔 소리 아니여? 장가를 2번 3번 가란 말이구려. 그 많은 혼수를 무슨 재주로 감당하며 집에 부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기절만 하겠소. 기절만? 허허, 보시오. 지금 고려 천지에 여성은 많고 남자가 적은데 저 홀로 사는 여성들을 그냥 볼 것입니까? 국왕이시여, 이 대책을 써야 고려의 남자가 늘어납니다. 부인 셋이라니요. 생사람 잡을 일입니다. 안 되지요. 네, 이게
고려 충렬왕 원년 정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부경 박유는 고려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일부 다처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과연 이 대책은 시행이 됐을까요? 내일 뒷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들어봅니다. 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희아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 김경렬님께서 지난 44년 동안 전통 방식으로 붉은색 물들이는 홍염장 시작하게 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명장 561호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무형문화재 49호 홍염장 김경렬입니다. 홍염장은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임금님 옷을 물들이는 그 홍색 그 홍룡포를 물들였던 그 궁중의 전문 장인입니다. 그러한 그 전문 장인이 하셨던 일을 지금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그 기능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공방에 입문한 것은 내가 74년도 중학교 3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다니다가 이제 올라왔었죠. 그때 이제 외삼촌 그 명주실 공방에 입문을 하면서부터니까 쭉 이렇게 한 길로 외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와서 명주실을 이제 해사라든지 뭐 그리고 정년 표백 같은 거 이런 것을 손끝으로 익혔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때의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이렇게 작업할 때 이제 느끼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집안이 이렇게 조금 가세가 기울은 바람에 이제 입문을 버터멀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그때에 익혔던 전처리 공정이라든지 정년표백,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연사 합사 또 이제 제사에서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각 기능들, 쓰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자수 또는 매듭에 쓰여졌던 이런 그 실들의 용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기능인이 된 거죠. 대한민국 명장 제561호 홍염장 김경렬님은요,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여러 문화재를 복원해 오셨는데 홍염장 보유자로 자부심과 책임감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문화재가 되고 문화재 되기 전하고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어떤 그 되고 나서는 이제 전승활동을 한번 하는 삶을 살아보자. 정말 문화재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든지 고집 또 신념 이런 걸 한번 실현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현동에서 이제 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접고 이 원서동으로 오게 돼서 지금 이제 1년쯤 됐는데요.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와서 이제 뭐 학교 석박사 특강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교 사절로 오셨던 분들의 이제 사모님들이라든지 상사 주재원 사모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또 한국의 문화를 배우겠다고 온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염직문화 특강이나 체험, 그리고 대학생에서부터 뭐 초등학생 이르기까지 여러 학생들을 직접 만나게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나의 그 소신대로 금년에 1년이었지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주 정말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보람을 못 느끼거나 또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 작품 활동하려고 합니다. 남은 이제 생은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남겨놔야 그것이 이제 후대 유산이 된다는 생각으로다가 어떤 문화유산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훅 떠나서 이제 작품에 몰입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 예능 보유자인 김경렬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음악 만나볼까요? 강원도 민요 정선아리랑 김옥식 명창의 소리로 듣습니다.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팔남구암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단 도두 먹어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나달라고 석 달려를 녹음 타관객리에 외로이 난 사람 네가
나를 냉겨만 주소. 아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 구파이 없어 모든 미련 다 떨치고 산간벽절 찾아가니 송주바람 쓸쓸한데 두견조차 슬피 울어 휘쳤다 부래기야 너다 울고 나다 심야산경 깊은 밤물 같이 오라 세워볼까 아리랑 아라으리여 고향 나루터. 우리 항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자,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해 일출을 보러 가자. 동해 쪽으로 가는 분들, 또 무군에 넘어가는 걸 보자 해서 서해로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무군해가 넘어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신년 새해가 둥실 뜨는 장관도 볼 수 있는 곳. 네, 그러면 바로 충청남도 태안군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는 그 내일부터 제17회 안면도 저녁놀 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그 안면도 저녁놀 축제장에 가면 붉게 물들어 저무는 2018년 마지막 낙조를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면도 할미바위 할아비바위에게 비나이다 가는 무술년 잘 보내고 오는 기해년 그저 황금돼지 복으로 가가호 찾아주시길 안면도 저녁노래 비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하루에 지는 해와 뜨는 해 그 장관을 볼 수 있는 고장 충남 태안. 내일은 서해안 3대 낙조 명소인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2018년 보내는 소망 풍선 날리기도 해보고요. 이 떡국, 이 맛난 떡국도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야의 밤에는 하늘에다 불꽃놀이로 술을 놓고 새해가 열리는 1월 1일은 그 태안읍 백화산과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인근 7개 지역에서 각각 특색 있고 흥겨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는 해,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 가면 저는 이 소원 한번 꼭 빌어보고 싶네요. 무엇이냐, 길게 말할 거 없이요. 황금 돼지 많이도 안 바래요. 딱 한 마리만 보내주셔요. 그냥 주먹만한 돼지 밭이요. 에이, 큰 놈으로다가 그냥 딱 한 놈. 네, 고향 나루터. 오늘은 충남 태안군 송년 신년 행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동해안 무악 화두, 김명대의 소리, 유경화의 철연금 연주입니다.
대사 스님이 날이 온다. 대사 스님이 날이 온다. 어찌 보니 신성 같고 어찌 보니 물씬 같네. 108연주는 목에 걸고 신화담주는 손에 들고 열대자 호장삼에 서른대자 적장삼에 우리 배통 반환장도 보름에 눈지차고 석경도 좁은 길로 낙양산 비탈길로 이리 비탈 저리 비탈 비탈거리고 날이 온다. 한 곳을 땅도 아니 서울 사는 골자 양반 학식이 가득하고 식자가 가득하며 스님만 보면 문답한다. 스님만 보면 문답한다. 여보소 스님도 당신 성명이 무엇이요? 소성의 성벽은 글자 파자로 아래리다. 앞마리 밑에 나무 모가니 송나라 송자가 분명하고 부채불자 통할동자 송물동이 아니신가. 옳다 스님 내 알아서 당신 절 이름이 무엇이요? 초등 밑에 한일하고 한일 밑에 발전하고 발전 밑에 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18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대축제를 또 이렇게 감독하신 우리 주재현
총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재현 감독님하고는 정말 오랜 인연인데요. 제가 아주 그 어린 시절, 뭐 지금도 어립니다만 대학생 때부터 늘 배워왔고 또 김덕수 명인과 함께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연출도 하시고 또 기획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축제, 행사 등에서 또 감독과 뭐 기획, 연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주재현 감독님은 국악 또는 이 전통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네,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대,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또 이 전통 공연, 이 전통 예술 분야와 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을 우연히 접하고요. 아마 한 3일 정도 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가슴이 이렇게 뛸까?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김덕수 사물놀이 사무실을 찾아갔었죠. 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감독님 이 DNA 속에 우리 전통의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전통 공연 예술계의 이 연출자로 또 공연 기획자로 활동해 오셨는데 올해 정말 바쁘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작업들 해오셨나요?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아리랑 페스티벌이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 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리랑 갖고 즐겁게 놀 수 있을까? 네. 이게 제 이제 축제를 만드는 이제 목표이자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리랑 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또 안숙선 명창을 모시고 네. 또 유럽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 영국에 네,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 전통 공연 예술계에서 25년 이상 이렇게 작업을 해오시면서 자신만의 작업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한마디, 키워드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 국악이나 전통 문화 중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사물놀이, 판소리, 아리랑 이 세 개를 가지고 25년을 작업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물놀이, 판소리, 아리랑. 네.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 우리 감독님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알리는 작업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 또 기억에 남는 이런 일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체 중에 미국에 시즌 투어를 하는 단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9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즌 투어라고 해서 미국 현지에 그 프로모터들이 직접 파는 거죠. 물건처럼. 네. 그렇게 해서 매년 10개 도시 이상을 미국에서 투어를 하고 있는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판소리 프로젝트였죠. 네. 2002년에 파리 가을 축제 그리고 2003년에 에딘버러 국제 축제, 링컨 센터 축제에서 판소리 완창 5마당을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죠. 그게 사실 큰 저한테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한 번에 모시기 어려운 이 네. 대명창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그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뭐 토막 소리도 아닌 완창을 이렇게 기획하셨는데 그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파리 같은 경우에는 5마당을 2번씩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에딘버러 5번, 링컨센터 5번인데 그 20번의 공연이 제 기억에는 한 공연만 완전 매진이 아니었고요. 20개 공연이 전부 매진이 됐었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위대하다라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결국 파트너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파리 가을 축제에서 공식 초청했다고 하면 그 프랑스 사람들이 판소리를 처음 접해 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초청했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진출할 때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참 그 맞는 말씀인 게 저희도 이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지만 어떤 그 연출자가 또는 어떤 기획자가 기획하고 공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연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들이 많이 오고 또 적게 오고 또 수준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 공연 기획 연출 이런 작업들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더군다나 2002년도에 그런 해외 공연을 또 토대로 해서 뭐 들리는 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판소리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는 말씀을 많이들 또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리에서 판소리 공연을 10번 했을 때 그 유네스코 그 관계자들이 다 와서 공연을 보셨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인류에게 우리가 길이 보존하고 더욱더 창작을 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인정을 받았던 거죠. 네. 뭐 지금은 이 해외에 많은 이 뭐 소리꾼, 연주자 또는 뭐 무용수들이 나가서 우리 전통을 알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재현 감독님 당시에 활동하실 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부족했고 뭐 더군다나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예, 뭐 지금은 우리가 K-팝 때문에 한국이 뭐 많이 알려졌 그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진짜 한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금 통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도 저희가 외국을 나가서 보면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요. 네. 그러면 뭐냐 하면 한국 문화가 아직도 일본이나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K-팝은 좀 다른 현상이죠. 네. 그래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어떤 외국에서 했을 때 단순하게 이례적인 공연이 아니라 정말 한국 문화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미학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요즘 뭐 K-팝 열풍이 불어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뭐 방송 촬영 때문에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사실 그 경제적인 수준은 좀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또 이 면세점에 공항에 면세점에 갔는데 직원분들이 저를 이제 코리안 물어보면서 싸이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추던가. 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그런 걸 아주 직감하면서 자 우리 전통 예술도 이렇게 좀 많이 해외로 진출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그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우리 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 또 경쟁력 있는 콘텐츠 이런 문화 상품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뭐 이 방향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제시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안으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그러니까 해안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싸이의 말춤 강남 스타일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 분들이 물어봤을 때 뭐 말춤을 추면서 했을 때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이 기마민족이고 말과의 연관성들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싸이의 말춤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 한국 문화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라고 한 발짝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K-팝의 열풍을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K-팝을 좋아하고 듣는 젊은 친구들이 가사를 한국말로 따라 배우죠. 그럼 이 친구들은 이미 한 발짝 더 들어온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게 되죠. 그럼 한글과 한국말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 역사를 알고 싶어해요. 그 역사를 알고 나면은 그 한국 역사 속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또 알고 싶어해요. 네.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TV 같은 데 보면 K-팝 스타들이
공연하고 있는 장면들을 그 현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끝내버려요. 근데 거기 하면 더 이상 한 발짝 못 나간다면 네. 전 진짜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K-팝 스타들이 그런 무대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안내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쉽게 하면 우리 전통이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예를 들어서 그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통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외국도 더 마찬가지죠. 근데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 나서면 말을 배우고 나면 장구를 배우고 싶고 장구를 배우고 나면 춤 몸짓을 배우고 싶고 춤 몸짓을 배우다 보면 아리랑을 부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누구 한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2018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이 주재현 감독님께서 우리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네네. 우리 전통 공연 예술계 쭉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참 뭐 해가 갈수록 뭐라고 할까요? 경제도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전통 공연 예술계도 좀 예전하고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셔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좋은 점 한 가지하고 나쁜 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네. 좋은 점은 이 젊은 전통 음악 연주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거죠. 네. 저희 아리랑 페스티벌에서도 아마 그런 젊은 20대 젊은 연주 단체들이 한 30개 정도 출연을 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연주 실력을 뽐냈는데요. 그 반면에 뭐냐 하면 제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명인들을 포함한 중견 이상의 연주자들, 소리꾼들의 설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창작음악, 국악 기반의 여러 가지 뭐 퓨전, 융합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 오리지널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좀 사실 해보긴 했는데요. 네. 우리 전통 예술을 대중화한다. 그리고 또 뭐 창작화하는 작업들에 더 의미를 두고 이 젊은이들이 또 설 자리들이 또 많이 마련된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또 우리 명인들에 대한 또 진짜 이 전통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네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우리가 잎사귀가 꽃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듯이 그 오리지널 전통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융합 작업이나 창작 작업을 했을 때 그 자체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참 진짜 의미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이 젊은 전통 예술인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이 2019년 네. 또 우리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대 또 예술 감독으로서 또 소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판소리라든가 말이랑 사물놀이 하면 전부 이제 민속, 우리 민중 속에서 함께했던 우리 전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서 이제 궁중 속에서의 우리 전통 문화들을 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내년 4월 말에 시작하는 궁중 문화축전에 제가 전체 이제 감독을 네.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열심히 궁중에서는 어떤 공연이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걸 축제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 그렇게 많은 공연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우리 남상일 명창 또 이게 소리를 전공하시니 특히 이제 판소리를 기반으로 했던 소리극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 나간다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왜 이 소리꾼들 중에 이제 연기를 조금 배워서 연기까지도 완벽하게 하다 보니 뭔가 좀 허전한 구석이 있었는데 네. 뭐 최근에 봤던 뭐 작품 중에서도 봤더니 뭐 춘향 전쟁이라는 제가 작품을 하나 봤었어요. 네. 봤는데 연극 배우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오히려 판소리꾼은 소리의 세계에서 자기가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극적인 부분들 그것들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봤는데 또 국립 이번에 극장에서 했던 우리 국립창극단에서 했던 심청도 그렇고요. 네. 어떤 굉장히 연극적으로 간결한 그런 모습 속에서 소리에 집중하는 오히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판소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욕심을 냈다가 요즘은 이제 진짜 그거로서의 그런 가치들이 좀 자리 잡아가지 않나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재현 감독님 모시고 또 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지 그리고 또 이 2018년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국내 전통 공연 예술계를 뭐 간략하게나마 또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내년부터 우리 감독님께서 또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그리고 더불어서 궁중문화축제까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음악으로 따지자면 민속악과 정악을 아우르는 네네. 그런 이 멋진 작업들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려주시는 그런 작업에 선두에 계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통으로 소리길로 주재현 예술감독님 모시고 멋진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염해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구례 잔수농악 판굿 김용현의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항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댁이 귀한 댁이니까 성주풀이도 해주고 액도 막아주십시다. 어기영차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어기영차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청기월에 듣는 액은 3, 4월로 막아내고 어기영차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3, 4월에 드는 액은 5, 6월로 막아내고 어기영차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5, 6월에 드는 액은 7, 8월로 막아내고 어기영차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7, 8월에 드는 액은 9, 10월로 막아내고 어기영차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9, 10월에 드는 액은 동기서달로 막아내세. 어기영차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액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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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막자. 머리박이 애딜라면 배름박이 나 애리고 액막자 액막자. 꼭지가 애딜라면 소두박 꼭지 나 애리고 액막자 액막자. 뒷꼭지가 애딜라거든 맥꼭지나 애리고 액막자 액막자. 눈구녕이 애딜라면 창문구녕이 애리고 액막자 액막자. 콧구녕이 애릴라면 해치구녕이 애리고 액막자 액막자. 목구녕이 애릴라면 고래구녕이 애리고 액막자 액막자. 모가지가 애릴라면 장구통 모가지 애리고 액막자 액막자. 어깨가 애릴라면 홍두깨나